오늘 주제는 똑똑한 입시, MOU 대학 활용하기라고 우선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저희랑 이제 MOU 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입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랑 MOU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그렇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뭐 이럴 때도 계속 입시를 치르면서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MOU 대학이 있는 줄 몰랐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교랑 우리가 협약이 되어져 있는지 몰랐다. 이런 내용,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서 전체 부모님들께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MOU 대학하고 이 제목에다 소제목에 좀 써놓긴 했는데 Introduction to MOU and Partnership University라고 제가 좀 써놨어요. 이제 Partnership University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저희랑 MOU 관계는 아닌데 GBCS를 좀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주로 이제 그런 학교들 제가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학교인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저에게 노미네이션 할 수 있는 또는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에게 따로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제가 파트너십 유니버시티라고 따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 큰 아젠다는 첫 번째는 MOU 대학을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MOU 대학을 활용한 입시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라인에 있는 벨기에, 미국, 홍콩, 중국,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 싱가포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대학의 개수고요. 총 23개의 대학교가 현재 교육기획단하고 이제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교육기획단이 끼어 있기도 하고 또 GBCS 이름으로 제가 하기도 하고 GM 이름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미국 둘, 홍콩 하나, 스위스 하나 이거는 이제 향후 맺게 될 MOU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도 말 또는 내년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는 협약 예상 대학들의 국가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독일 하나, 홍콩 둘, 한국 셋, 미국 둘, 교육기관 둘, 이거는 저희랑 협약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랑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고 또 GBCS랑 굉장히 좀 잘 아는 그런 관계도 있는 그런 기관들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다 합치면 벌써 30개가 넘습니다. 먼저 대학교 이름을 간략하게 먼저 오버뷰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벨기에는 겐트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근데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겐트 유니버시티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화 캠퍼스가 아니라 확장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본교랑 그다음에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그 겐트 대학교는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학교가 있고요. 홍콩은 홍콩 시립대학교, 그다음에 중국의 상해교통대학교, 하얼빈 공업대학교, 일본의 리츠메이칸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 그다음에 리츠메이칸 본교랑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의 레로시 대학교, 글리옹 대학교. 레로시는 이제 스페인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죠. 글리옹은 런던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캠퍼스가 같이 저희랑 협약이 되어져 있고요. 이탈리아의 폴리모다, 그다음에 한국의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교, 모건대학교, 싱가포르의 SIM 대학교가 각각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expected라고 좀 써놨는데 MOU를 앞으로 맺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이제 중문대학교 선전 캠퍼스랑 홍콩 이공대학교, 홍콩이 2구, 미국이 1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에듀케이션 그룹의 산하에 있는 4개 대학교가 또한 동시에 저희랑 협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추천이 또 가능한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 다음 오버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컨스트럭터 브레멘 대학교, 그 다음에 홍콩의 베프티스트 대학교,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 그 다음에 한국의 총신대, 찜신대, 그리고 한동대, 미국의 센터 칼리지, 미네르바, 그 다음에 로체스터 텍,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 휘튼 칼리지,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서는 토플 주관기관이죠. ETS,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협약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USA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같이 이제 협력 기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송도 글로벌 캠퍼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줄여서 이제 IGC라고 부르죠.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약자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제자유청에서 이제 대학들을 초청을 해서 만들어진 대학교예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대학교는 아니고 그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원화 캠퍼스 또는 확장 캠퍼스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총 5개의 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세계 랭킹 기준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이제 겐트 대학교죠. 생명공학 분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지금 겐트 대학교에는 총 3개의 전공만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과학, 그 다음에 그 생명공학, 그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라고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 실제 들어와 있는 거는 모레큘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자생명공학이죠. 그리고 푸드 사이언스 이렇게 3개 학과가 들어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3개 학과는 본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에서 만약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본교에선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 송도로 와야 되는 거죠. 푸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교에서는 푸드 사이언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가 겹치지 않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럼 이 3개 학과가 세계 랭킹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는 세계 랭킹 46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세계 랭킹 21위 랭크되어 있고 푸드 사이언스는 세계 랭킹 11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 분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두 학교가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랭크를 이제 하고 있고요. 하나의 이제 확장 캠퍼스로서 이제 똑같은 이제 졸업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은 학교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 그리고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그 대안학교 중에서 이제 크리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현재 GBCS만 유일하게 블랙리스트가 아닌 학교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 그 의구심이 발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학업 수준을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강도 높은 실험, 그리고 겐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실험의 강도가 거의 카이스트, 포스텍하고 이제 비견될 정도로 실험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루에 적어도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의 실험을 참여해야 되는데 물론 수업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학시험도 별도로 봐야죠. 입학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대안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겐트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피사 평가에서는 이제 한국 고등학생들의 이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됐지만 실제 대학교에서 컴퓨터, 수학, 화학, 그다음에 물리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탈률이 높은 학교의 종류를 이제 찾아보니 대안학교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가 2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및 국제학교의 학생들이 GPA는 굉장히 높은데 학력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선발을 잘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살아남은 게 GBCS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겐트 대학교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학교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처음 겐트 대학교 1기, 2기 때 이제 들어갔던 학생들이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좋은 학교, 그 다음에 우수한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학교의 그런 평가의 그 기준에서 저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부분이 대안학교는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학생들처럼 입학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만 한 가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순간부터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대학교에서 저에게 별도의 리포트를 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정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인 것 같아요.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불합격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입니다. 예, 수니 코리아죠. 수니 코리아는 두 개의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니브룩 대학교고 하나는 FIT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교랑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미국 내에 59위 또는 퍼블릭 대학 중에서 26위, 그 다음에 미국 전체에서는 그 포브스에서 책정한 랭킹에서는 이제 미국 전미 80위, 그 다음에 퍼블릭 대학 중에서는 이제 30위 정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개설되어져 있는 전공은 응용 수학 및 통계, 그 다음에 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산업 경영공학과 이렇게 6개의 전공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순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내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한 학생들의 명단을 대학교랑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별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뭐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의 베네핏이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평가에서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리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장학금의 기회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위에 지원했을 때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타 대학교입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협약을 맺은 학교 중에 하나죠.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인데 이 대학도 이원화 캠퍼스가 아닌 확장 캠퍼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본교랑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유타 아시아 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재학생들의 숫자를 미국인과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들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들 중에 50%는 항상 그 유타 본교에서 학생들이 교환으로 와서 그 숫자를 좀 채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캠퍼스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 유타 대학교입니다. 유타 대학교는 US 랭킹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151위, 그래요. 퍼블릭 대학 중에서 79위, US 뉴스에서 책정한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에서 세계 랭킹 14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미국의 151위인데 어떻게 세계 랭킹 141위인가? 이게 두 가지가 측정하는 메솔로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서부 지역의 퍼블릭 대학 1위, 전미, 그 퍼블릭 대학의 8위, 그 다음에 내셔널 전체 43위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측정을 했고요. 지금 이 유타 대학교의 가장 뭐 강점 중에 하나는 저는 뭐 공학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리뷰에서 25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걸 보면 이제 게임 전공이 이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IGC 캠퍼스에 있는 5개 대학 중에서 게임 관련된 학과를 갖고 있는 게 다 2개예요. 유타 대학교랑 조지 메이슨 2개가 갖고 있고요. 유타 대학교의 게임 학과는 공학과입니다. 그래서 BS 학위를 받게 되고요.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는 BFA라고 해서 예술학과입니다. 게임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전공은 유타가 아무래도 학교가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팅, 커뮤니케이션,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필름 앤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게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사이콜로지, 얼반 에컬러지 해서 그 송도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는 지원하는 GBCS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제 학생이 지원하고 나서 이제 저랑 상담을 통해서 MOU 장학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각 캠퍼스당 3명씩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3명, 문경 3명, 세종 3명입니다. 세종은 재학생 수가 가장 적은데 3명이나 추천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제일 크죠. 네. 그렇게 해서 총 9명의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추천받은 학생은 지원하고 나서 4월 입학인 경우는 2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입학인 경우는 7월 달에 각각 장학금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총 3가지에 해당하는 기타 다른 성적이
장학이라든지 재정과 관련된 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신청한 장학금은 누적돼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게 된다면 거의 80% 정도의 학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현재 이제 그 협약 문서를 제가 대학으로부터 전달은 받았고, 검토하고 있는 도중에 2학기 때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용 검토를 다 끝내지 못한 관계로 협약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번 겨울 또는 내년 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퍼블릭 대학 중에서는 5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확장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동등한 학위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확장 캠퍼스이다 보니까 유타 대학교나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중간에 미국에 1년씩 가야 되잖아요. 성도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 다니는 학생들은요. 조지 메이슨하고 유타는 본인이 원하면 2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또는 2년을 공부하고 나머지를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미국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졸업도 미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졸업을 한다는 얘기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작년, 금년처럼 그 작년에 졸업해서 금년에 출국하는 학생들이나 금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요즘 비자 문제도 있고, 비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런시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캠퍼스에서 이제 1년, 2년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그 TO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자를 거절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거의 개런티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미국 대학들, 이게 순이나 유타, 조지 메이슨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 커트라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협약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점을 부모님들이 잘 활용을 하면 입시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117위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베스트 밸류 유니버시티로는 63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공은 이제 미국 내에서 11위,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전공이죠. 이제 그 국제 분쟁학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내에서 50위, 그 다음에 그 이코노믹스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59위에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50위이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은 미국 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또는 이코노믹스 또는 이제 국제 분쟁이라든지 IR 뭐 이런 분야에 또는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도 요 전공들만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컴퓨터 게임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앤 데이터 사이언스, 컨플릭트 애널리시스 앤 리졸루션, 이코노믹스, 글로벌 어페어스 이렇게 해서 전공이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전공이 BS, BA 학위를 둘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디자인만 BFA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협약을 맺게 되면 이제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부모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국가 단위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랑 홍콩에 있는 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학교죠. 홍콩 시립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 홍콩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재학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장학금의 기회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콩 CTU는 세계 랭킹은 63위예요. 그리고 타임즈 기준으로는 73위, 그리고 US 기준으로는 세계 랭킹 54위입니다. 이 정도 비슷한 수준의 학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서울대랑 카이스트 정도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아시아 랭킹으로는 QS에서 7위, 타임즈는 16위, 그다음에 US 뉴스는 9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콩 내에서는 이제 리서치 리더스로 이제 넘버 1 대학으로 선별이 되는데 이게 네이처에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지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을 굉장히 많이 양질의 논문을 싣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지 50년이 안 된 학교들을 이제 영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영 유니버시티 랭킹으로는 세계 랭킹 4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교육 수준과 양질의 그런 그 시스템을 좀 제공하고 있는 학교이죠. 예, 저희랑 이제 그 협약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제공해 주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현재 4명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4명의 학생, 제가 추천하는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4년간 전액장학금, 그러니까 그중에 2명입니다. 2명은 4년간 전액장학금 플러스 4년간 기숙사비 전체가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 탑 스칼라십을 받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항공료, 그 다음에 현지에서 뭐 사용하게 될 여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비 정도? 예, 그 정도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이제 풀 투이션 스칼라십이라고 해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비 전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비랑 기타 여가비, 식비 정도만 이제 충당을 하면 그 대학 4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물론 추천할 때 이제 아무나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가 학생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TU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유명한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홍콩 내에서 그 유일하게 그 수의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홍콩 CTU의 수의학과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그죠. 코넬 대학교의 수의학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관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조인트 과정으로 같이 있다가 지금 분리된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코넬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금은 단기간의 그 과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약 4주에서 6주 정도 과정을 그 코넬 대학교로 그 교환학생처럼 가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장학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홍콩 대학은 이제 베프티스트 대학교인데요. 홍콩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대학이죠. 예, 침례 대학이고요. 세계 랭킹은 244위에 랭크되어 있고 아시아 랭킹은 50위, 그리고 QS에서 측정한 아시아 랭킹도 53위에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홍콩 베프티스트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랑 MOU 대학교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입학처에 있는 분하고 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제 노미네이션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2명의 학생을 제가 추천할 수 있고요. 추천한 학생의 경우는 원래 이제 50%의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00% 장학금도 해당이 되는 걸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홍콩 베프티스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좀 잘 시키는 학교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공학이 교육학과라든지 방송,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런 학과들이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 있는 종합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종합예술대학을 또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DG4, 그러니까 SDG의 4번째가 이제 퀄리티 에듀케이션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세계 랭킹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OECD에서 측정한 이제 랭킹입니다. 스칼라십 노미네이션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각 대학들마다 이제 추천하는 그 인원도 정해져 있지만, 추천할 때의 그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통 처음에 이제 컨설팅 상담을 시작할 때 초반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홍콩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홍콩 중문대학교입니다. 예, 홍콩 중문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샤틴이라는 홍콩 북부 지역에 있는 캠퍼스고요. 그게 본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완화 캠퍼스는 아니고 확장 캠퍼스로 홍콩 바로 위에 이제 심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심천에 2번째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 캠퍼스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똑같아요. 교수진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동일하고 기숙사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칼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학교인데 8개의 칼리지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는 형태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졸업장도 똑같이 나오겠죠. 졸업장도 똑같이 나오고, 학생이 만약에 이제 심천 캠퍼스에 합격을 했는데,
홍콩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2라고 해서 세미스터 베이스로 이동해서 수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즉, 심천에서 한 학기, 그 다음 학기 홍콩 샤틴에서 한 학기, 그 다음 학기 세 번째 학기는 다시 심천에서 한 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홍콩 CTU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빼먹긴 했는데, 이제 홍콩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 랭킹이 좀 높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하고 이제 조인트 디그리라든지 조인트 디그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조인트 디그리는 4년 안에 2개 학교를 다니면서 2개 학교의 학위를 받는 거예요. 즉, 홍콩, 예를 들어 CTU에서 이제 2년을 공부하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해서 총 4년을 공부하게 되죠. 그럼 4년을 마치고 나서 2개의 학위, 즉 CTU의 학위 플러스 컬럼비아 대학의 학위 이렇게 받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중문대학교 심천 캠퍼스 같은 경우도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그 대학들과 협약이 되어져서 그런 조인트 디그리 과정을 수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가 과정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4년 안에 2개 대학의 학사학위, 거기다 1년을 더하면 이제 5년 안에 2개 대학의 학사학위 플러스 석사학위까지 나오는 과정도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대학교 세계 랭킹은 QS 기준으로 세계 랭킹 32위.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더 높은 랭킹이 나오죠. 또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책정한 랭킹에서 44위, 그리고 US 뉴스에서는 3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6번째로 좋은 학교고요. 타임즈에서 기준으로는 9번째, US 뉴스 기준으로는 5번째로 좋은 학교로 이제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학교도 MOU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금년 기준으로 저희가 그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은 제가 추천하는 학생 1명에 대해서 4년간 전액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심천에 있는 중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홍콩 중문대학교보다 학비가 조금 저렴해요. 그리고 기숙사비가 이제 심천에 있다 보니까 물가 대비 굉장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숙사비는 미국 달러로 32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학비만 전액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협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어드미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장학금은 이제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신에 원서를 지원하고 나면 2주 안에 결과를 빠르게 받는 그런 형태의 어드미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 대학도 저희가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2개의 명문 대학교랑 협약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해교통대학교예요. 중국의 C9 리그라고 불리는 중국의 아이비 리그에 해당하죠. 그 9개의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4번째로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 랭킹으로는 QS에서 책정한 랭킹으로는 47위, 그 다음에 타임즈에서는 42위, US 뉴스에서는 46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타임즈 기준으로 그 중국 내 5위, CWUR 기준으로는 중국 내 7위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제가 US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US 뉴스 기준으로 이제 에너지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은 보니까 세계 랭킹 2위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세계 랭킹 3위,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계 랭킹 4위, 오셔너그래피가 세계 랭킹 6위, 그리고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이 세계 랭킹 6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최근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죠. 중국으로 유학을 잘 안 가니까요. 상해교통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과정을 중국어로 제공을 합니다. 영어 제공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어로 가든 아니면 영어 과정으로 가든지 간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때에 이제 베네핏이 좀 있는데, 상해교통대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상위 0.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예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고, 중국 내에 그 MIT 뭐 이런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대 쪽으로 유명한 학교죠. 근데 그래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중국 출신 학생 선생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상위 40% 안에만 들면 입학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협약을 좀 맺어놨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 이제 GBCS의 중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중국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협약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GBC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자기는 이제 가오카오를 보고 중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무 눈물겹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그 뭐야 명문 대학교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것에 자기가 너무 이제 좀 안타깝다, 시간을 돌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MOU 맺은 대학은 하얼빈 공업대학교입니다. 하얼빈 공업대학교는 다른 인문사회과학대학도 있긴 한데 여기는 완전 공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해교통대학교랑 마찬가지로 C9 리그에 해당하는 중국의 9개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고요. 중국 이제 흑룡강성 에 있는 하얼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계 랭킹으로는 이제 타임즈 기준으로 131위, 그다음에 QS 랭킹으로는 256위로 이제 굉장히 높은 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131이면 굉장히 높은 거긴 하죠. 아시아에서 23번째로 높은 학교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US 뉴스는 미국 언론기관이잖아요. 예, 미국 언론기관이 US 뉴스에서 전공별로 세계 랭킹을 이렇게 뽑았는데, AI 전공은 세계 랭킹 14위, 그다음에 화학공학은 세계 랭킹 6위, 기계공학 세계 랭킹 5위, 그다음에 일반 엔지니어링이 세계 랭킹 3위, 환경공학이 세계 랭킹 2위, 수학이 세계 랭킹 22위, 이런 식으로 꼽았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찾은 자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내 학생들은 0.8%인가요? 예, 그 정도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 자격을 얻는 학교인데 저희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상위 40% 안에 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베네핏이 있는데 5명이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각 학생마다 20%의 추가 장학금을 제공을 하기로 저희랑 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혹여나 이제 앞으로의 관계가 좀 좋아지거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 그때, 지금 아마 저학년 정도 돼야 이제 관심이 생기겠죠. 예, 관심이 생기면 그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죠. 최근에 가장 좀 핫한 그 유학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두 개의 대학교가 저희랑 협약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리츠메이칸 대학교입니다. 리츠메이칸 본교이고요. 리츠메이칸에서는 총 5개의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GLA 프로그램이고, 이제 두 번째 JDP, 그다음에 GS, CRPS, ISSE, 이렇게 총 5개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약자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각각 무슨 전공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GLA 전공은 전공 자유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공 자유학부 전공은 리츠메이칸 대학교랑 호주 국립대학교, 또 호주 내에서 이제 시드니, 그다음에 멜번, ANU 이렇게 해서 총 3대 대학교죠. 가장 좋은. 예, 그 중에 이제 그 ANU 대학교고요. 오스트레일리안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중학위를 받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인트 디그리예요. 그래서 4년을 졸업을 하게 되면 리츠메이칸의 학위 플러스, 그러니까 졸업장 플러스 ANU의 졸업장, 이렇게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이제 2.5년, 그다음에 호주에서 1.5년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공부할 때는 시드니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4년간 이제 공부하는데, 일본에 있는 동안 2.5년은 완전 무전공의 전공 자유학부예요. 근데 호주로 넘어가게 되면 북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하고 이제 여기 그 호주 위쪽부터 해서 그 태평양 지역부터 해서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에서도 자유전공을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일본에서 자유전공 학위 플러스 호주에서의 이제 북태평양 지역학에 대한 학위, 이렇게 해서 2개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유전공을 이제 선택하는 이 2.5년의 교육기간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거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전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든, 아니면은 경제를 하든, 아니면 기초과학을 하든, 화학이나 물리학을 하든, 환경학을 하든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전공을 본인 스스로 설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컨센트레이트 메이저를 따로 잡고 이제 설계해서 공부하는 거죠. JDP는 국제관계학, 정치학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리츠메이칸 대학교가 제가 그 바로 윗줄에 간판학부라고 해서 국제관계학부라고 썼는데, 일본 내에서 국제관계학부가 가장 유명한 대학이 바로 리츠메이칸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JDP 과정은 리츠메이칸 대학
에서 2년,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미국의 어메리칸 유니버시티, 그 버지니아주에 있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군데 학교에서 각각 2년씩 공부하고 리치메이칸의 그 졸업장 플러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졸업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S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터디스라고 해서 JDP에서 제공하는 그 과정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 리치메이칸에서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GS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교토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일본 내에서 4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CRPS는 국제정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치보다는 여러 시스템 및 정책을 이제 설계하는 사회 시스템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건 이제 행정학과 뭐 이런 거는 좀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ISSE는 컴퓨터공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생들 졸업생 중에서도 이미 ISSE 과정에 들어가서 졸업한 학생도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무작위로 이제 학생들 또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웨비나에 이제 그 스피커로 초대받아서 나와서 자기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걸 저도 이제 초대받아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그 한창 막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막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이미 그 학생은 대학교 4학년 졸업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 센서 개발, 예,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10개의 손가락에 각각 꽂아가지고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게이밍 하듯이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 통해서 자동차가 실제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졸업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려면 보통 대학원 가서 많이 하죠. 이중 이렇게 5개 학과 중에서 GLA 프로그램에 4월 입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가 추천 입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입학에도 당연히 TO가 있겠죠. 그리고 그 TO 그 숫자 범위 안에서만 제가 추천이 가능한데, 일본에 있는 그 명문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SAT를 받지 않는 학교예요. SAT가 옵션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위쪽 두 번째 줄에도 써놓게 했는데, 간사이 지역 4대 명문 대학 중 하나라고 써놨죠. 괄호 열고 칸칸 도리츠라고도 써놨습니다. 그 4개의 대학의 첫 자를 따서 칸칸 도리츠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오사카랑 교토 지역에서는 사립대학 중에서는 넘버1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 중에서도 오사카 지역에 이제 살다 온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촌은 오사카 쪽에 있는 이제 공립 학교를 나오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 하면은 리치메이컨 대학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요번에 이제 GLA 프로그램에도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리치메이컨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4월 입학으로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명이 이제 합격을 했고 나머지가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진학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학생들이 비자 문제, 그 다음에 비용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환율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6천에서 7천만 원이면 유학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1년에 거의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의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미국 유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일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일본 유학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하는 기준 자체가 좀 올라간 거죠. 경쟁률도 올라가고. 요번에 한국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기준만 약 250%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4월 학기로 리츠메이컨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딱 2명 합격하고 나머지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합격한 2명이 제가 추천했던 학생 2명만 이제 그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OU 프로그램으로 추천했던 학생만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대학교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요번에 그 점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올랐길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저도 피드백이 필요하니까 대학교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학교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붙었던 2명 학생도 MOU로 추천해서 오지 않았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예, 그게 그 피드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그 일본에서 협약을 맺은 대학교는 아시아 퍼시픽 대학교입니다. 일본北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오이타 현에 있는 도시, 작은 도시고요. 일본에서는 가장 국제적인 학교로 이제 알려져 있죠. 설립 초기부터 이제 이 학교는 영어 50%, 일본어 50%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일본어 사용해서 들어오는 학생 50%, 영어만 100% 사용해서 들어오는 학생 50%에서 이제 학생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APM 학부, 그다음에 APS 학부, ST 학부 이렇게 세 개의 학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부는 총 4개의 각각 4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APM 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APM에 있는 4개 학부로 다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죠. APS도 마찬가지고 S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자로 되어져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APM은 경영학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APS는 사회학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T는 요건 두 가지가 좀 묶여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 지속 가능 학부고요. 하나는 호스탈리티, 그러니까 호텔 관광학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개가 묶여져서 진행이 되는데 요 안에 이제 예를 들면 환경과학 또는 환경공학 같은 과가 ST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이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9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나는 굳이 취업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취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추천 입학 제도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각 전공별로 원래는 1명인데, 대학교랑 좀 이야기를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구성을 했고, 실제로는 전공 무관하게 3명을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학생이 2명이어서, 이제 원래는 3명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1명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명만 이제 추천을 했고, 추천받은 학생들은 전부 다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싱가포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SIM이라는 사립대학하고 이제 협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공립대학들은 협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SIM은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경제개발청에서 이제 설립을 한 그 기관입니다. 64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SUSS라고 해서 싱가포르하고 경제개발청, 그다음에 싱가포르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이제 사회과학대학을 만들었고 그 대학이 SIM 산하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정책적으로 원래 사립대학은 학위를 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사립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학위를 줄 수 있는 도로 인정받은 기관이 SIM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SIM에서 독립적인 학위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랫폼 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플랫폼 안에 이제 런던 대학교, 그다음에 호주의 RMIT 대학교,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와 같은 명문 대학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수니 버팔로 대학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개의 대학교 말고, 여기 말고도 올롱공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나시 대학 같은 학교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그 SIM의 안에 들어와서 파트너십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위 과정을 선택을 하고 그 학위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또는 본인이 원하면, 학생이 원하면 싱가포르에서 1년에서 1년 반을 지낸 다음에 런던이나 아니면 호주 또는 뭐 버밍엄 같은 지역으로 가거나 뭐 올롱공이나 아니면 미국의 버팔로 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대학에서 재학을 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공립대학교들 중에서도 SMU나 뭐 이런 학교들만큼이나 또는 그것보다 좀 더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캠퍼스의 뭐 면적만 10만 평이 넘는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GBCS 출신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는 입학에 대한 지원,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도와주지만 장학을 포함해서 이제 좀 상당히 많은 베네핏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에 대한 베네핏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GPA에 대해서도 GBCS 학생들은 조금 낮은 GPA로 지원하더라도 그 SIM에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GPA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까지 우리가 제공해주겠다라는 형태의 내용도 이제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은 조금 대학교가 많아서 제가 좀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가 좀 많지만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입니다. 예,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이제 실리콘밸리를 미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 애리조나랑 유타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제 첨단 산업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덩달아서 같이 좀 뜨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117위, 금년도 25년도 여름에 발표한 거죠. 세계 혁신대학 순위에서 미네르바랑 같이 공동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 혁신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그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그 혁신 프로그램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번에. 미국 내에서 그 취업률로만 따지면 이제 주립대학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국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주립대학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리조나 주립대학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협약이 되어져 있는 학교는 썬더버드 스쿨 오브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학부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썬더버드는 이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크게 두 개의 이제 비즈니스 스쿨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썬더버드고요. 이 썬더버드는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분야에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고요. 무려 23년부터 25년까지 총 3년간 내리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준으로는 이제 세계 랭킹 20위, 그 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월드 랭킹으로는 7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매니지먼트, 트레이드, 비즈니스, 파이낸스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고, 세계적인 명성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썬더버드로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누적해서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1학년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학년 1년 동안에 한화로 1,0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해주는 8,000불의 장학금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성적이 되게 좋으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학 혜택을 다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협약을 좀 맺어 두었습니다. 이제 썬더버드랑 비록 저희가 협약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게 같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다른 편의들을 좀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저희가 먼저 전달을 해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서류를 따로 본다든지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장학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따로 그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 학교에 지원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그 바깥에 유학원에서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두고 원서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 학교를 쓴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제가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명단에서 제외가 된 거죠. 다른 학생들의 명단에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이 학생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따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이런 기회가 있다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미 예,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그 결과를 번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 조금 그 안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유학원에서 이제 하면서 비용을 좀 많이 들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학금은 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랑 하면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갔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을 좀 묶었는데요. 이제 엔젤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텍사스에 있는 이제 약간 좀 작은 그런 주립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교랑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저희랑 협약은 되어져 있는데요. 요 두 대학 같은 경우는 저렴한 학비로 미국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약간 맞춤형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 놓은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립대학인데
엔젤러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인스테이 피를 제공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학비 및 기숙사비 해결될 수 있게끔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데 대신에 이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이제 보정을 좀 해주는 형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좀 유명한 학과로는 엔젤러 스테이트는 물리학과가 좀 유명하다고 하고요. 센트럴 오클라호마는 미국 내에서는 포렌식 사이언스 분야가 미국 내의 점리 1위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과학수사 뭐 이런 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요즘 그런 그 범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죠. 예. 그런 포렌식 사이언스를 처음으로 학문화한 대학이고, 미국 내에 FBI 수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명하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지금 학비가 좀 저렴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미국으로 정말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 랭킹은 상관없고 대신에 학비가 좀 저렴하게 해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편입을 노려보겠어라고 하는 경우라면, 예, 이런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에 추천을 해서 장학금도 받고 이제 인스테이트로 적용을 받거나 뭐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163위 정도에 랭크되어져 있는 리버럴치 칼리지예요. 장로구 계열의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신앙을 좀 견지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어떤 신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NCAA 디비전 1 소속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미국에 이제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 만약 계시다면 이제 이런 학교도 한번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뭐 인기 전공으로는 약대, 간호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생화학과, 미디어, 국제학과 이런 게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대나 간호학과로 가는 경우는 영주권까지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버럴치 칼리지들이 일반적으로 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이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좀 잘 케어하는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 GBCS 학생들이 가면은 좀 퍼스널하게 학생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BCS 학생 대상으로 별도의 장학금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 장학금 부분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장학금 플러스 저희가 따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까지 구성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간호학과나 약대 또는 교육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리버럴치 칼리지에서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협약을 맺은 학교인데 미국 LA에 위치했죠. LA 북쪽에 있는 그 아주사 지역에 위치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입니다. 미국 내에 내셔널 유니버시티 기준으로 283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이제 간판 전공은 이제 간호학과입니다. 그 간호학과 외에 이제 좀 유명한 학과가 교육학과 또는 뭐 비즈니스, 심리학이나 또는 영어학과 또는 신학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좀 탁월한 학교라서 저는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학교랑 굉장히 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GBCS를 30배 정도 확장하면 이런 비슷한 학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GBCS 학생 대상으로 별도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받게 되면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GBCS 학생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는 연간 5,000불의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은 못 받는데 저희 학생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한다고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요. 물론 1년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교수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져요. 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학생들이 그냥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이름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QR코드를 줍니다. 그럼 그 QR코드를 약 하루에서 최대한 이틀 정도의 이틀, 3일 정도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폼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뒀는데
그때만 이제 오픈되어져 있는 QR코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학생이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입력한 학생들 중에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합격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5,000불이 추가로 장학금이 주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장학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세 가지나 더 있고요. 세 가지 장학금이 누적해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GBCS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해 주기로 협약을 맺은 학교들이 이제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학교들과 같습니다. 콩코디아 대학교, 이건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에 위치해 있고요. 그 드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모교입니다. 드류 대학교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기 시작한 대학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랭킹도 굉장히 높아요. 한 132, 142 정도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버럴지 칼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슈펜스버그 대학교, 여기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리버럴지 칼리지 중에 윌슨 칼리지도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을 합니다. 학비가 이제 슈펜스버그나 윌슨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학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미국 대학들 중에서 저희랑 협약은 MOU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예, 학생들을 노미네이션 할 수 있는 노미네이션 스킨 유니버시티들이 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 학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센터 칼리지, 예, 미국 내에 이제 55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리버럴지 칼리지고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학생들은 이제 풀 스칼라십으로 노미네이션 하게 됩니다. 물론 추천한다고 해서 풀 스칼라십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풀스칼라십 대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 그 심사에서도 통과를 해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네르바 대학교, 세계 혁신대학 1위죠. 미네르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에게 노미네이션에 대한 이제 권한을 좀 줘서 금년에 이제 그 한 명 학생을 노미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공대, 예, 미국 내에 88위에 해당하는 대학교죠. 공대로서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요. 스템 베이스로 제가 노미네이션 할 수 있는 학생 6명의 학생을 노미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4년간 96,000불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건 원서를 지원할 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12학년 초에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제가 추천을 하게 되고, 결과를 6월 달 정도쯤에 받게 돼요. 초기에 이제 저희랑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들이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이런 노미네이션 하는 기간들이 이제 앞쪽에 좀 많이 당겨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체스터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예, 미국 내 46위에 해당하는 학교고, 그 미국의 이제 뉴 아이비 학교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죠. 여기도 이제 제가 1명 또는 2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고요. 그 추천한 학생들은 이제 풀스칼라십 노미네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학교죠. 휘튼 칼리지입니다. 예, 휘튼 칼리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노미네이션 뭐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 입학처에 계신 분들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는 예, 그런 관계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휘튼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위해서 조금 딜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50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독일은 MOU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랑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랑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제이콥스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컨스트럭터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독일 내에 이제 사립대학 넘버 1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CTO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그 50년 미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영 유니버시티 랭킹으로는 세계 랭킹 5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칼리지 시스템의 대학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영국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보통 칼리지 시스템의 대학이에요. 그리고 미국식이나 한국식의 그 대학에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긴 하죠. 칼리지 시스템의 대학이라서 총 4개의 칼리지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버럴츠 대학이긴 한데, 그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10개의 리버럴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리버럴츠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공대 중심의 리버럴츠 칼리지예요. 대학 과정은 총 3년 과정이고요. 그 학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이 전까지는 언제든지 전공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장학제도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는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플러스 투이션 디퍼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뒤로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그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학자금 대출과 비슷한 그런 제도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폴리모다 패션 스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놨어요. 세계 10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CEO 월드에서는 세계 랭킹 7위. 그 다음에 패셔니스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50개의 패션 스쿨 중에 하나로 넣어놨습니다. 이 폴리모다 대학교는 그 살바토레 페르가모 가문에서 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 유럽 대학은 무조건 인턴을 졸업하기 전에 그 12주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찌, 페르가모, 셜리 굿맨, 에밀리오 푸치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학생들이 인턴을 다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취업도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피렌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션 위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OU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때 제가 누가 지원하는지 알고 있어야겠죠. 예, 10%의 장학금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대학입니다. 한국대학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학교라기보다는 저희랑 협약되어져 있는 거는 솔브리지 경영대학교랑 모건대학교 2개가 협약되어져 있고요. 입시와 관련돼서는요. 총신대학교나 침신대학교는 뭐 입시와 관련된 협약은 아니고 산하협력과 관련된 협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통대학교는 협약은 아닌데 저희랑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자들에 대해 별도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교류를 굉장히 좀 스트롱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로 기독교 정신이 강한 학교들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긴 한데,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발판 삼아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또는 더 높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약간 발돋움의 역할을 하는 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협약을 좀 맺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 보면 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예, 그런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을 여기 기회를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스위스입니다. 레로시 대학교랑 글리옹 대학교, 예, 둘 다 이제 호텔 경영 대학교죠. 레로시는 이제 세계 랭킹 2위, 글리옹은 세계 랭킹 6위에 금년도에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업률 기준으로는 기업 선호도 부분에선 오히려 레로시보다 글리옹이 조금 더 높아요. 글리옹이 세계 랭킹 3위, 레로시가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추천서를 써서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10%까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스위스에 있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비가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장학금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레로시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도 있지만 스페인에도 있죠. 그리고 글리옹은 런던에도 있습니다. 스위스 런던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진지 간에 이 장학금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캠퍼스로 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스위스로 옮기거나 또는 글리옹에서 레로시로 옮기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요 두 학교는 한 묶음으로 좀 묶어놨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글리옹과 레로시가 둘 다 이제 호텔 경영대학교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분해서 좀 써놨어요. 먼저 글리옹 같은 경우는 럭셔리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관리 분야, 그러니까 럭셔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고급 호텔에서 적어도 4성급이 아니라 5성급 이상의 호텔 경영 분야에 특화가 되어져 있고요. 레로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호스피탈리티에 이제 초점을 맞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한 호스피탈리티 분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IT, 이런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들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호스피탈리티 산업 안에, 인더스트리 안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 혁신을 좀 많이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 제가 피지털 학습 모델,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피지털 학습 모델이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거를 교육 분야에 이제 적용함으로써 약간 전 세계 교육 혁신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률은 뭐 워낙 뛰어난 학교죠. 예,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6.4에서 6.7개의 계약서를 들고 나온다고 할 정도로 취업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위스 에듀케이션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얼마 전 10월 달에 제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 미팅을 처음 했는데 이제 저희랑 이제 협약 맺기를 좀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학들이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하에 총 4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학교가 SHMS라는 호텔 경영대학교고요. 세계 랭킹 3위입니다. 두 번째가 세자르리츠, 세계 랭킹 5위의 호텔 경영대학이고요. 그다음에 HIM, 여기도 호텔 경영대학인데 세계 랭킹 7위이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요리 쪽으로 대학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쿨리너리 아트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CAA로도 진학을 하는데 이 학교가 세계 랭킹 8위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4개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교육기관이고요. 요 학교로, 여기도 이제 저희랑 구두로 저랑 이야기했을 때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4개의 대학 같은 경우는 글리옹이나 레로시에 비해서는 학비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예, 거기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도 더 이제 투이션을 좀 낮춰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좀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MOU 대학하고 파트너십 대학들 좀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그중에 첫 번째 제가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TU를 간 학생입니다. 예, 홍콩 CTU에 갔던 학생들 중에서 MOU를 맺고 나서 처음 진학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해요. 그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 분야로 해서 이제 CTU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갈 때 전액 장학금 받고 갔죠.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가 이제 홍콩에 전액 장학 받고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완전 틀어서 이제 SAT 준비를 11학년 때까지 전혀 안 하다가 이제 12학년 들어와서 저랑 상담 시작하면서 SAT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2,400점 만점으로 운영되던 때였는데 그 친구가 2,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장학을 받고 CTU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랑 조인트 디그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콜롬비아 대학교로 3학년 때 바로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은 사이콜로지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학위를 졸업과 동시에 CTU 플러스 콜롬비아 2개의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뭐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취업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독일로 갔던 학생이에요. 독일의 컨스트럭터 대학으로 갔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 이름이 컨스트럭터가 아니고 제이콥스 대학이었는데, 이 친구는 미국 대학교, 그 다음에 홍콩 대학교, 그 다음에 독일 대학교 이렇게 3군데의 원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워낙 공부를 좀 잘하던 학생이에요. ACT 36점 만점에 32점이었나 33점이었나 그 정도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고요. 생명공학 하려고 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대학을 미국도 붙고 홍콩도 붙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독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장학금하고 이제 그런 거 다 따져보니까 가장 학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거기를 갔고요. 독일에서는 70%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디퍼럴 통해서 이제 학비를 거의 다 감면을 받았죠. 그래서 기숙사비랑 식비 정도만 이제 해결을 하고 독일 생활을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이 의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 친구가 이제 세계 양대 생명공학 연구소라고 불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인턴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논문 쓰고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12학년일 때 저랑 상담하다가 제가 이야기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 이제 엘라스무스 문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선발이 되면 그 교육받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그 생활비, 항공료, 그 다음에 그 기숙사비 등등의 일체를 다 유럽연합에서 제공받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 친구가 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에라스무스 문도스를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선발이 돼서 아일랜드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동안에 들어간 모든 비용도 유럽연합에서 다 제공받았죠. 결국 돈 한 푼 안 들이고 6개월 동안 아일랜드에 가서 오히려 월급 받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까지 하고 경력 쌓고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학원 생명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 가려고 하니까 사립대학이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쪽 길은 선택하지 않았고 독일의 국립대학을 대신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 국립대학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비가 무료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원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생명공학 공부하면서 이제 석사 과정에도 인턴십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으로 스위스에 있는 로시라는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석사 과정 하이델베르크 마치고 스위스 연방공대, 세계 3대 공대죠. 아인슈타인이 졸업한 학교죠.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스위스 연방공대도 이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박사과정도 무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혜롭죠.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이 친구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자기 길을 간 거죠. 미국의 이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로 간 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간호학과로 미국에 갔습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간호학과로 간 첫 번째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입학할 때 장학금을 좀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고 저희가 그때 당시는 협약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MOU 장학금은 받을 수 없었고요. 대신 다른 장학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한국을 잘 안 오더라고요. 예, 대부분 미국에서 방학 때도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방학 때 미국에서 굳이 지낸 이유가 병원에서 실습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늦추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주 LA 쪽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영주권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졸업한 지 1년 반 만에 영주권까지 해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얻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갔던 학생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 친구는 제가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잠깐 만났어요. 남학생인데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그 이전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전격 졸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서 공대를 다녔고요. 그 상해교통대가 공대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공대를 다녔고 이 친구는 중국어 과정으로 상해교통대학교를 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중국어도 HSK 제가 알기로 5급 중에서도 좀 높은 성적대를 HSK를 갖고 있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SAT도 좀 높은 성적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중국어 과정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되는 시점에 한국의 LG 이노텍에 취업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취업을 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졸업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 LG 이노텍에서 인턴으로 자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LG 이노텍에서 일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이 되어져 있는 학교이거나 또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저랑 네트워크 되어져 있는 이런 학교들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진학에 대한 전략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 과정 중에 학비를 아끼면서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는 독일의 국립대학을 가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수능을 봐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이 MOU 대학이라든지 파트너십 대학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대학을 희망하는데 비용이 문제인 경우,
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학비가 저렴한 CC를 통해서 가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CC로 갈 경우에 이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숙사 문제죠. 예,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기 때문에 좀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저희랑 MOU 되어져 있는 학교를 통해서 기숙사 문제도 해결하고 장학금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학비 문제도 좀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